공매는 단순하게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한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매의 압류재산이고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건의 매각이나 임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처리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자산을 구분하는 것을 공매의 시작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매는 경매에 비해 비교적 정보가 많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시작하려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오픈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투자하기 정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낮은 경쟁률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처음 공매를 하실 때에는 기본을 잡고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서 공매는 뭐가 시작이라 했죠? 네,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은 압류재산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국세 수입을 확보해야 나라 살림이 든든하겠죠? 따라서 국세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세징수법입니다. 이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공매의 압류재산 물건입니다. 이 공매의 압류재산이 경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말소기준 권리죠. 아직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신다고요? 제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은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경매에서 낙찰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기사항 증명서의 어떤 권리들은 소멸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 소멸과 인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의미가 말 그대로 쉽죠?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순서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뒤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시켜줌으로써 경매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압류재산으로 돌아와서 공매의 압류재산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말소기준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 투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물건을 찾으면 안 되고 자산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종류는 압류, 수탁, 국유, 유입, 기타 일반 재산 등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압류 재산은 나머지 자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와 같이 말소기준 권리가 있으니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 경매와는 다르게 명도시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명도가 어려울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공매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먹을 것이 많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공매는
기회가 있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꼭 이 제도가 있어서 명도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이자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명도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므로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명도가 쉽고 공매는 명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편견일 뿐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투자 기회가 보입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공매라는 시장에서 경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압류재산 이외의 자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탁재산은 말 그대로 부탁을 받아 처리해주는 재산이며 일반 매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을 말하는데 이들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받아 일반인에게 되파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소유 물건이어서 대출 조건이 유리한 편이며 일반 매매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대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금매가격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승인이 있고 점유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대금을 모두 내기 전에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할 수도 있어서 조건이 좋은 공매 물건에 속합니다. 수탁재산은 시세 파악만 잘 한다면 입찰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즉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임대 및 매각으로 입찰에 붙이는 부동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대물건의 경우 권리금이나 보증금 없이 사용료만 내고 빌릴 수 있어 종잣돈이 부족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은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 목적과 부실징후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기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자산관리공사가 유입한 가격보다 낮게 매각되며 좋은 점은 명도를 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준 뒤에 공매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일반 재산은 행정 또는 보존 등의 목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국가재산을 의미합니다. 압류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기준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공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류재산 물건은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 명도 책임도 매수인인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와 비슷하죠? 공매 물건은 아직까지도 투자자가 적어 입찰 경쟁률이 낮고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확인사항을 서류상 기재하게 됩니다. 임차인 정보,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분요구일자 등등 실수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공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매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 투자를 통해 저가 매입의 기회를 얻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투자 정보를 접하고 꾸준히 관련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투자 수단만 고집하기보다는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틈새 시장을 찾으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